왜 어떤 학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지 궁금하신가요? 또는 집중이 필요한 순간마다 왜 쉽게 산만해지는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답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학습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민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 수업과 학원을 마친 뒤에도 늦은 밤까지 공부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성적은 기대만큼 향상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반 친구 수지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비교적 적게 공부하지만 항상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노력이나 지능의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개 책상 앞에 앉는 순간부터 학습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과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학습의 성과는 책상에 앉기 전 뇌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이미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뇌는 하루 종일 일정한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며 산소와 에너지가 원활히 공급될 때 집중력과 이해력, 기억력 등이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뇌의 준비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뇌는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며 이는 곧 학습 효과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전히 많은 교사와 부모들은 운동을 단지 체육 활동이나 건강 유지 수단으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근 뇌과학과 교육심리학에서는 운동을 학습 준비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학습 효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운동이 어떻게 뇌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지 과학적, 교육적, 실천적 관점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뇌의 에너지 시스템과 유산소 운동 간의 관계입니다. 뇌는 신체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하는 고에너지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단순한 포도당 섭취만으로 충당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산소 공급과 혈류순환이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에 더 많은 산소를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 BDNF가 분비되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냅스 형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기억력과 학습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의 물질의 분비도 운동을 통해 촉진됩니다. 도파민은 동기와 집중력, 세로토닌은 정서 안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두 물질의 균형은 학습수의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소 운동은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넘어 구조적인 뇌 변화를 유도합니다. 해마의 용적이 증가하고 전두엽의 활성도가 높아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학습 효율성과 정서 안정성이 동시에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15분간의 빠른 걷기나 10분간의 줄넘기만으로도 해마의 활성도가 증가하며 이는 이후 학습에서의 기억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과 노년층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뇌는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 반복적인 자극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를 학습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핵심 자극이며 이는 학습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과학적 원리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한 글로벌 사례들과 함께 연구 결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 여러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매일 아침 15분간의 조깅과 체조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집중력과 정서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지역의 중학교에서는 하루 시작 전 10분간의 줄넘기를 통해 시험 불안 감소와 집중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육 심리학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교육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학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 지표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체지방률과 폐활량이 양호한 학생일수록 전반적인 성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신경생리학자 찰스 힐먼의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뇌 주의 집중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뇌파 측정을 통해 운동 직후 학생들의 집중력과 자기조절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운동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 뇌를 학습 모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학교에서는 매일 짧은 유산소 운동 시간을 정규 수업 전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질문 참여
참여율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유산소 운동이 학습 효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런 운동 효과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사실과 실제 사례들을 확인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입니다. 단기적인 캠페인이나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의 경우 수업 전 5에서 10분간의 간단한 신체 활동을 통해 학습 준비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작 전 제자리 걷기나 팔 벌려 뛰기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국어나 수학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교과 전에 실시하면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침 일과 중 간단한 운동 루틴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학 전 계단 오르기, 아침 식사 후 가벼운 스트레칭 등을 실천하면 자녀의 뇌를 각성된 상태로 만들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력 부족을 겪는 학생에게 더욱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과 직장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업무 집중력이 필요한 회의 전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걷거나 간단한 유산소 동작을 수행하면 사고 능력과 기억력이 개선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간이나 도구에 제약받지 않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 심박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정도로 설정해야 되며, 둘째, 운동 후 바로 인지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 간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직후 뇌는 각성 상태에 도달하며 이는 학습의 황금 시간대가 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단기적인 인지 기능 향상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 태도 개선,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조절 능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뇌는 반복적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이며 규칙적인 자극은 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끕니다. 움직이는 뇌가 배우는 뇌라는 표현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신경과학적 실증이 기반한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학습의 부가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학습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먼저 내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몸을 움직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단 3분의 움직임이 하루의 학습 집중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닌 조건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엔 짧은 움직임으로 하루의 가능성을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